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집에서는 늘 걱정을 합니다. 아이가 가서 말썽 부리지는 않는지, 제대로 먹기는 먹는 건지, 선생님한테 혼나지는 않는지. 사실 부모는 옆에서 지켜볼 수가 없는데 아이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자기가 어린이집에서 한 일을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17년 동안 어린이집을 운영해온 한 원장이 어린이집의 실태에 대해서 폭로하는 책을 쓰면서 지금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어린이집이라는 전제를 일단 달아야 될 것 같고요. 또 정직하게 운영하는 건강한 어린이집하고 그렇지 않은 곳, 옥석을 구분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실을 알려야 할 것 같다는 이 저자의 입장을 여러분께 먼저 전합니다. 어린이집이 엄마들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50가지 진실의 저자세요. 이은경 원장 연결을 해보죠.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7년간 운영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직접 비리를 폭로해야겠다고 생각하신 이유가 뭘까요? 계속 비정상을 정상화하자고 어떤 국가의 과제가 있잖아요. 예. 근데 저는 정말 영순이가 어린이집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엄마들께 호소하고 싶어서 책을 냈습니다. 이 내용들은 어떻게 수집을 하신 거예요? 그 17년 동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하니까 예. 원장님들이 저한테 상담도 하러 오시고 교사들이 상담도 하고 예. 소설이 아니고 실제 있었던 얘기들을 적었습니다. 그렇군요. 책을 쭉 보니까 각가지 비리의 유형들이 나오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리 어떤 건가요? 급식비나 체험활동비, 연간 교재비, 엄마들한테 받는 돈에서 그 업체하고 이제 리베이트 형태로 이제 착복하는 그게 제일 크죠. 돈 문제군요. 예. 급식비라면은 어떤 식으로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예. 업체한테 통장하고 카드를 받아서 예. 본인이 그쪽에다가 결제할 금액을 결제하고 아하. 찾아서 실제 업자 통장에 실제 결제할 급식비를 결제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가짜 통장하고 진짜 통장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 가짜 결제한 것이 정부에 제출하는 서류고. 그렇죠. 서류는 완벽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요즘처럼 업체에다가 직접 통장에 입금을 해주고 예. 그 업자분들이 현금으로 찾아와서 현금으로 돈을 주는 거죠. 현금으로. 그럼 업체에다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결제해요, 우선. 그러면은 그 업체에서 뭐 200~300만 원을 도로 가지고 와서 원장한테 현금으로 주는 방식. 그렇죠. 이제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런 어린이집 같은 경우라면 급식은 상당히 부실해지겠네요. 당연히 부실하죠.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예를 들면은 아이들 실제는 뭐 한 6마리 닭을 샀다고 해놓고 예. 실제는 한 마리 갖고 끓이고 아니면 닭발을 넣어서 닭 국물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쌀이나 고기 같은 거 사면 반틈은 원에서 쓰고 반틈은 자기네 집으로 갖고 가는 거죠. 집으로 가져가는 그런 식으로. 아이고 잘 믿기지가 않는데 급식비 다음으로 많이 저지르는 비리는 뭡니까? 현장 체험 활동비, 그다음에 연간 교재 교구비, 뭐 우유값 이런 것도 이제 방법은 동일하죠. 어떤 식으로요, 그거는? 그 캠프 장소든지 박물관이든지 진짜는 결제를 하시고 예. 또 현금으로 돌려받고. 예. 돈에 관련된 부분들 얘기해 주셨고. 예. 원장님이 지금까지 쭉 현장에 있으시면서 정말 이런 기가 막힌 경우도 있더라 하는 것들 뭐 좀 더 소개해 주신다면요. 보육 정보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선생님과 실제 교실에서 내 아이를 보육하는 담임 선생님이 달라요. 또 호봉수가 높은 사람을 등록을 해서 예. 국고는 일부를 인건비 지원을 받되 받고. 실질적으로 그분한테는 20만 원이나 30만 원 자격증 빌린 걸 주고 내 반의 교실에는 이제 아르바이트라든지 시간제 선생님을 쓰는 거죠. 호봉 높은 사람을 쓸수록 높은 교사를 쓸수록 정부 지원이 많이 오는군요. 그렇죠. 1호봉하고 10호봉하고 15호봉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80% 지원이 있으니까. 서류상 선생님과 진짜 선생님이 다른 경우. 야, 좀 충격적인데 또 있습니까? 이거는 이제 요즘 무상 보육이 된다 하면서 생긴 신종인데요. 예. 엄마하고 원장 선생님하고 이제 짜는 거예요. 어떻게요? 아이가 집에 있고 원에 다니지는 않는데 허위 아동을 등록하는 거죠. 그러면 아이 등록하면 정부에서 어린이집으로 지원이 나오니까.
예. 혹시 아주 극히 일부 극단적인 경우를 가지고 너무 확대하신 건 아니냐, 너무 일반화시킨 건 아니냐라고 묻는다면은 어떻습니까? 저희 어린이집 구조는 그 처음에 어린이집을 지을 때 1억을 냈던 3억을 냈던 10억을 냈던 또 어린이집이 20명이든 40명이든 100명을 원화를 보육을 하고 있던 그런 거랑 관계없이 네. 원장 월급만 갖고 가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음성적인 방법으로 본인이 알아서 갖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화가 100명인 어린이집이나 예. 10명인 어린이집이나 원장님은 똑같은 월급을 다 가져가게 돼 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조가 지금 고쳐지지도 않고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몇몇 시설만 어린이집 원장이라면 제가 책을 쓰지 않았죠.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께서 주장하시는 거는 그 원에 원생들이 많으면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많으면 원장님도 그만큼 많이 보수를 얻어가고 그렇지 않은 곳은 적게 얻어가고 이렇게 좀 비례가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고쳐지는 게 근본적인 대안이 될 거라고 보세요? 그런 차등이 있어야죠. 근데 그것만으로 될까요? 제도를 아무리 바꿔도 정말 나쁜 원장님 10%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은 강력하게 처벌해서 두 번 다시 어린이집 영역에 발을 못 들여놓도록 퇴출을 시키는 걸로 노력을 해야죠. 그렇군요. 우리 부모님들이 좀 감시 감독에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게요.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내 아이한테 불이익이 갈까 봐. 사실은 궁금해도. 예. 그래서 저는 운영위원회도 학부모님들로 다 구성돼야 된다는 게 저는 또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린이집이 엄마들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50가지 진실의 저자 이은경 원장이었습니다.